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제2의 삼성중공업을 찾아라. 자, 이때까지 이런 분석은 없었다. 이것은 예리한 분석인가, 멍소리인가? 사실 지금 이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영상 보시고 그럴 것 같네. 개소리지만 그럴 것 같네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진짜 쪽박 차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저도 주식 시작했는지 이제 한 3개월이 조금 안 됐는데 공부했는 기간을 쳐도 한 4개월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이 왔다 하면 그런 장이 왜 왔는지 궁금해서 우선주 장이 왜 계속 순환매가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한번 그냥 알아보고 싶어서 공부를 조금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말에 영상을 별로 못 올렸죠. 그 공부했는 내용을 그냥 우리 한번 고찰을 해보자. 고찰의 시간을 가져보자는 의미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절대 투자에 참고하지 마시고 제 얘기 듣고 우선주를 그럴 것 같아 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우선주 순환 매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금요일 날 이제 그 흐름이 좀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죠. 제가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우선주들만 한번 골라봤는데 119개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물론 제가 추리는 과정에 누락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인 삼성중공업 우선주 현재 대장주, 어떻게 보면 우선주라는 테마의 대장주로 볼 수 있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고찰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연상을 갔다가 금요일 날 이제 급락이 나왔죠. 고점 대비 저점이 거의 그 40% 이상이 빠졌더라고요.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다가 꼬꾸라지면서 마이너스 한 20%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한 50% 정도까지 고점 대비 50%까지 더 떨어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연상을 시작하기 전날 종가가 54,500원입니다. 그때 당시 시가총액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62억 정도가 되었고요. 현재는 시가총액이 68억입니다. 거의 한 11배 조금 넘게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11배 조금 넘게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최고가는 금요일날 최고가가 96만원에 갔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1100억이 정도 됩니다. 한 1000억 정도를 넘겼다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제 이 가격까지 왔는데 최고가가 거의 한 18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주장이 왔다는 거는 시장이 이제 거의 끝점에 와가지고 더 이상 매수 종목이 없을 때 보통 우선매 순환장이 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좀 다르게 봤는 게 뭐냐 하면은 물론 그런 사유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었고 뭐 2200 코스피 같은 경우 2200을 갔다가 결국 거기에 안착했던 날 없습니다. 2200을 찍었다, 우리가 달성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당일 종가 기준으로 2200 위에서 안착됐던 날은 하루도 없었어요. 근데 2200에서 결국 떨어지고 지금 제가 요 앞전에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그 예수금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 신용잔고도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죠.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돌고 있는 돈이 조금씩 줄고 있다.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우선주가 이제 좀 꺾이기 시작한 것 같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 가장 호재였던 기사가 이거였죠. 5월 31일 날 이야기가 되었던 23조 LNG선 100대를 수주했다. 그러면서 삼성중공우 말고 삼성중공업이 그때 당시 반등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작던 삼성중공우에도 돈이 유입이 되었고 그 후에 그 흐름을 이용해서 약간 세력들이 더 밀어붙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삼성중공우가 움직이면서 다른 우선주에 있던 세력들도 같이 우선주를 띄우면서 우선주 순환 매장에
이제 신호탄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삼성중공업의 예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왜 중요하냐? 이 54,200원 시가총액이 62억인 종목에서 처음 반등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1,000억이 넘어가자마자 급락이 나왔다는 거. 주가라는 건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그 가속도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 중이고요. 다만 아니면 그날의 그 상한가가 거의 1,100억 근처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세력은 금요일 날 떨구려고 작정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1,000억이라는 숫자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지금. 자, 그러면은 우선주 연상 조건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시가총액 100억 이하인 종목이고요. 하나우 같은 경우에는 124억에서 출발한 예외도 있다. 이게 제가 대충 계산해서 124억이고 한 100억 정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출발한 예외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종목은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시가총액 100억 이상에서 스타트 끄는 종목 중에 상승 나온 종목이 멀리 가는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00억 이하에서 스타트를 특히 호재를 안고 가는 종목이 우선주 순환 매장의 대장주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연상 종목 아무리 시가총액 예를 들어 10억짜리가 가기 시작했다고 치더라도 연상이 몇 번 나올지는 몰라요. 한 30억대에서 스타트를 끊었는데 한 두 번 정도 연상 나와서 결국 이 100억도 못 넘기고 다시 하락이 나오는 종목도 있었고요. 이 100억 이상에서 어느 정도 그 시세를 줬는데 100억 이상 그 스타트 끄는 종목 중에 상한가를 한 번이라도 찍었던 종목은 거의 없어요. 사실 못 본 것 같아요.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제대로 체크를 못한 거라서. 하지만 그런 종목은 한 번 내지 두 번 가면 결국 하락이 나오더라. 멀리는 못 가더라. 예, 그리고 한 2천억 정도 갔던 종목이 하락 나온 종목이 하나 있는데 얘는 이미 시작하는 금액이 높았습니다. 제 생각에 적어도 500억 이상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 1,000억 이상에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얘도. 근데 느낌이 보면은 얘도 상한가를 찍으면서 갔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래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상승했다가 이래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지 얘가 그냥 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 1,000억 이상인 종목은 우선주에서 움직임이 거의 없더라. 없기 때문에 더 올랐어도 일단 그런 종목은 예를 들어 추가 매수를 우선주 종목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제외를 해라. 현재 기준 6월 19일 장마감 기준으로 더 올랐어도 그 종목은 제외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선주 종목을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투자를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보고 싶다. 재미삼아 내 전체 비중의 1%라도 한번 넣어보고 싶다. 10,000원이라도 넣어보고 싶다는 종목이 있다면은 시가총액 100억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거 종목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종목이 솔직히 잘 없어요. 현재 아예 못 갈 종목 빼고는 잘 없는데 이런 종목 중에 상승을 했는 애가 있으면은 거의 원점으로 왔을 때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여기까지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내려와서 한 번 정도 반등을 줬다가 떨어져서 근처에서 다시 반등되는 그 캔들이나 그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거는 요거는 좀 괜찮을 것도 같아요. 왜 그래 생각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단 바닥을 다진다든지 캔들이 지지되는 걸 확인 후에 사라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는 사더라도 떨어지면은 손실이 나도 한 10% 정도밖에 안 날 거고요. 그 전에 바닥보다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우선주는 좀 이상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 요런 종목이 있다고 치면은 그래도 아직 바닥을 기는 것 같지만 우상향 중인 종목이 있을 거고 그냥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하락이 되는 종목이 있을 건데 요 두 종목에서 검토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얘는 하지 말자. 왜냐? 우선주 순환 매장이 장 끝물일 수도 있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내가 매수가 대비해서 아래쪽으로
손해가 날 수 있다. 근데 얘들은 손해가 나도 얼마 안 날 거고, 특히 우상향인 애들은 내가 이런 반등 수익을 못 먹어도 내가 샀는 거 가격 대비 올라가서 한 1, 2%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 움직인 종목을 찾아서 해보겠다 하시면은 요런 종목에서 찾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제가 대충 검토해 봤을 때 없었습니다. 들어갈 만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기고 있거나 횡보하거나 살짝 우상향하는 종목들 전부 다 죄송합니다. 1000억 정도 근방에서 놀거나 최소한 500억 정도 위에서 놀고 있는 애들로 제가 거의 다 봤거든요.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기는 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서 찾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을까? 우선주에서 상승하다가 하락 후에 잠깐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급상승 후에 횡보시 이전 단가보다 위에서 횡보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이유는 이 말은 뭐냐면은 횡보하다가 급상승을 했어요. 떨어졌어. 그러면은 다시 횡보하는 장이 이전에 횡보하던 위치보다 위쪽에서 횡보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다라고 예상을 하냐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는데요. 시장이 예탁금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쪽으로 돈이 몰렸겠죠. 그러면은 위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손절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못 파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단가가 위쪽에서 형성이 된다. 1차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설명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움직이는 돈이 한번 들어왔다 나왔을 때 금액이 많아진다는 거죠. 한 가지 설명하면서 묶어서 설명을 했는데 시장 전체의 금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종목이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그 전에 횡보하던 단가가 위로 올라갈 것이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물린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 일단은 제가 우선주 순환매장이 현재 시작됐는 이유, 그리고 순환매장에서 움직이는 애들의 종목 특성, 올랐던 애들 종목 특성, 그리고 빠져야 되는 타이밍, 그리고 투자해서는 안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2부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우선주를 다 추렸습니다. 한 개, 요거를 폴더라 해야 됩니까? 시트라 해야 됩니까? 한 개 시트야 100개밖에 안 들어가서 한 개를 더 만들어서 요렇게 해놨는데, 이 종목들을 전부 다 2부에서는 그냥 쭉 살펴볼게요. 빠르게 살펴보고, 그래도 이런 종목은 여기까지 오면 가도 되겠다 하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1편 내용을 꼭 들으셔야지 2편 내용이 빠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요거를 삼성중공으로 예시를 하나 들자면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게 이거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그 전에 횡보했던 것보다 위에서 다시 횡보하더라. 그것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삼성중공무 보시면은, 자, 요게 있는데, 과거에 처음 상승이 나왔을 때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간의 상승, 요때는 크게는 못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인데, 뒤에 가면 더 있어요. 자, 처음에 바닥이 약 5,000원, 5,200원 잡고 급 반등 왔다가 내려왔죠. 이때 장이 횡보했는 장을 보시면은, 금액이 안 보여. 한 15,000원 정도 됩니다. 한 3배 정도,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 위에서 횡보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올라가서 횡보했던 장만큼 내려왔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 위에서 형성됐던 장, 이게 세력들이 제가 봤을 때 생각하는 평단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반등을 주더라. 그리고 이 가격에서 지금 횡보를 다시 하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다시 요때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횡보하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3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1.5배밖에 못 올랐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요때 시세를 크게 줬죠. 크게 줘서
그 내려왔을 때 이 저가 대비 올라갔고 요때는 폭이 낮았어요. 그리고 약간 텀도 길었고 그래서 물린 애들이 좀 더 많이 빠져나갈 시간도 주고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도 좀 덜했다. 그래가지고 평단가가 이때서 여기서 올렸는 폭보다 요 폭이 좀 더 작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쭉 가시면은 여기서도 맞죠? 제가 찍었는 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죠. 이게 결국 평단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상승했다가 요때 한번 횡보하고 요때 그냥 요 가격을 딱 잡을 수도 있는데 보면 살짝 더 내려왔죠. 이거는 보면은 좀 더 낮아요. 근데 저는 요걸로 솔직히 좀 잡고 싶기는 해요. 얘는 좀 더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횡보를 쭉 하다가 자, 제가 앞에서 찍었는 가격이죠. 이거 저 안 보고 찍은 거거든요. 이래 찍힐 줄 몰랐는데 아까 이 가격으로 잡고 싶다라고 하고 찍었는 그 가격대에서 살짝 위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96만원까지 올라갔죠. 상승폭을 보시면 얘 굉장히 높죠.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그 다음 얘가 내려올 거예요. 100% 내려옵니다. 이건 무조건 내려와요. 내려온 다음에 형성되는 장이 제 생각에 한 10만원 선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추측일 뿐이지만 10만원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0%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안착이 돼 가지고 횡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삼성중공업을 보고 왔고요. 제가 1부는 여기서 끊고 2부에서는 앞에 있는 119개 종목을 빠르게 하나하나씩 찍으면서 그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 얘는 매수 타점을 잡아도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부 영상도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